스피드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제가 클럽 스피드가 보통 요새 이 정도 나와요. 마스터 티처 준비하느냐고 연습을 많이 못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치는데 거리가 확 준 거예요. 스피드도 안 나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스피드에 관한 레슨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스피드가 안 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백스윙이 너무 느리게 간다든지 천천히 갔다가 빵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면을 쓰는 타이밍이 약하거나 늦다든지, 혹은 백스윙이 너무 작게 간다든지, 혹은 백스윙의 꼬임이 작다든지, 아니면 다운스윙에서 캐스팅이 된다든지, 임팩트 시점에서 너무 끌고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피드가 안 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백스윙을 한번 키워볼 거예요. 제가 백스윙이 작습니다. 간결해서 작은 게 아니라 몸이 뻣뻣해서 작은 겁니다. 이 뻣뻣한 몸을 더 많이 가동성을 넓혀가지고 회전을 해서 더 넘겨볼 거예요. 우선 저는 이걸로 먼저 접근을 해볼 겁니다. 보통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에서 회전이 작아요. 하체를 잡으면서 회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스타트 때 손이 갔다가 마지막에 몸이 돌면서 스윙이가 되면서 제대로 된 꼬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꼬임의 움직임을 조금 더 골반을 통해서 깊게 주고, 팔을 조금 더 몸의 회전이 될 때 진행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더 넘겨보자라는 거죠. 저처럼 스윙이 작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일단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스윙의 크기가 조금 더 넘어가면서 커지게, 이렇게 약간은 오버스윙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체를 많이 돌리고요, 골반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몸이 몸대로 움직여질 때 팔은 팔대로 조금 더 넘어가게끔. 자, 그럼 지금 제가 연습 스윙은 이만큼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본 스윙에선 이렇게 되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마일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105. 좀 더 나왔어요. 이런 움직임들로 먼저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백스윙을 키우는 것. 한 번 더 쳐볼게요. 이게 마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약 올라요. 자, 스윙을 키워서 105. 자, 이렇게 키우니까 105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저를 진단하기엔 백스윙이 분명히 커졌지만 백스윙의 스윙 자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백스윙이 빠르면 당연히 역학관점에서 다운스윙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가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올려볼 거예요. 디셈버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속도가 120마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쳐도 120마일 근처도 안 가는데 디셈버는 백스윙부터 120마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백스윙을 빠르게 올릴 때는 백스윙에서 바람 소리를 내 귀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드레스 세팅 자세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납니다. 안 나요. 자, 이만큼 앞에서부터 바람 소리를 내볼 거예요. 자, 바람 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려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오른발을 디뎌지고 회전을 만들고 확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체를 빠르게 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몸의 순서와 백스윙의 스타트 때의 빠른 가속들을 느껴보자라는 것이죠. 백스윙의 속도는요, 스윙의 스피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플러스 스윙의 크기까지. 자, 우선 저는 제 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3, 104마일에서 스윙을 키우고 백스윙을 빨리 하면 어떻게 가는지. 스피드 트레이닝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도 정확하게 치면서 스피드를 올리려고, 그리고 비거리도 늘리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적합한 관점이 아닙니다. 스피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공이 빗맞을 것을 감안을 하고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속도의 영역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흐트러짐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한번 넘어봐야 돼요. 내 비거리의 상한선을. 자, 107 나왔어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와, 109! 자, 그래서 장타 선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프로님들은 그래서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라고 물어보면 스매시 팩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프로들은 보통 1.48 미만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1.48, 49, 1.50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장타 선수들은 비거리 트레이닝을 할 때 1.3대를 맞춰놓고 친대요. 지금 스매시 팩터를 보면 와 1.37 나왔어요. 자, 이렇게 치자라는 것이죠. 1.3대까지 맞춰놓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옵션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은 일단 최대한 몸의 회전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진행 방향대로 더 가서 최대한 크게, 백스윙의 스타트는 최대한 빠르게, 그 두 가지를 넣어서 쳐볼 겁니다. 자, 스매시 팩터는 저렇게 1.3대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후려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칠 때보다 4마일에서 5마일 정도 더 늘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트레이닝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맥스를 최대한 높여놓고 그 아래 한 80%, 90%의 힘으로 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문제없이 타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요새 비거리가 저처럼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